안녕하세요. 아이디 마고 교정치과 노수경 원장입니다. 요즘 50대 혹은 중년 환자분들 많이 오시나요? 최근에 생각보다 많이 오시고 있어요. 특히 자녀들이랑 교정치료를 같이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주변에서 교정치료를 받으셨다고 해서 추천을 받고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고 보면은 20-30년간 해묵은 그 본인의 과제였던 것 같은데 주변에서 하시는 걸 보고 나도 해봐야지 하면서 오신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제가 잇몸 상태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바로 치주죠. 잇몸이 안 좋아진다는 게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지지력이 좀 많이 약하다 그러면은 조그만 이동이 있어서도 이가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 병원에 오셨던 50대, 60대 분들에서는 이 이상의 건강한 잇몸 치주를 상태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겁니다. 청소년기 때 교정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데 청소년기 때 교정한 이유는 성장 호르몬 때문에 좋다는 걸 얘기해요. 이 치아가 여기로 이동하려고 한다면은 이쪽에서는 뼈가 파괴가 되는 게 있어야 될 것이고 이쪽에서는 뼈에서 만들어지는 게 있을 거야 되고 그러면은 파괴되고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교정의 원리거든요. 그 속도가 제일 빠른 시기가 성장기다. 왜냐? 뼈 재생 속도가 빠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뼈는 평생을 걸쳐서 재생하고 만들어진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 평생 자라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뼈는 어디선가 파괴되고 뼈는 어디선가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그 효율적인 게 제일 좋은 게 청소년기고 청소년기가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교정치료의 적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0대, 70대 노인들 교정이 안 된다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 그분들도 계속 어디선가 뼈가 파괴되고 뼈가 생성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속도가 더뎌질 뿐인 거죠. 그래서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거지만 절대로 교정이 안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중년 치아 교정 진짜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골다공증은 절대적인 금기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원리랑 같은 거예요.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뼈가 파괴되는 게 있고 뼈가 생성되는 사이클이 있는데 뼈가 파괴가 더 많이 되고 뼈가 생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골다공증 약이라는 거는 그 사이클을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쪽에 뼈 파괴와 뼈 생성을 완전히 스탑시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치아에다가 교정용을 가한다면 악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골다공증 환자에게서는 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겠어요. 당뇨도 그냥 컨트롤되지 않는 당뇨는 당연히 교정치료의 금기죠. 하지만 약을 드시면서 컨트롤되고 있는 당뇨병 환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정하고 나서 치아나 잇몸이 더 약해지시는 분은 그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교정 치료 자체가 잇몸뼈를 파괴시키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정하고 나서 블랙 트라이앵글 같은 게 생기면서 잇몸뼈가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건 교정 치료 때문이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환자분들한테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폈습니다. 폈는데 뼈는 재생이 안 되니까 그럼 거기가 뻥 뚫리는 경우가 지금 블랙 트랙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잇몸뼈는 파괴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잇몸뼈가 내려가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 67세 시작하셨지만 이제 임플란트보다는 자연치를 지키겠다는 게 더 의지가 강하셨던 분이고 구강내에서 오면은 이렇게 해서 이 부위를 다 끌고 왔고 앞니도 정렬도 많이 시켜드렸죠. 이렇게 많이 삐뚤삐뚤하고 그랬던 거를 정리시켜드렸죠. 이게 잇몸뼈 파괴된 건 아니에요. 삐뚤삐뚤한 게 있었던 거기 때문에 더 부하게 된 거지 절대로 엑스레이상 비교해서 보면은 잇몸뼈 파괴는 처음이랑 지금이랑 특별히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이분은 이제 50대에 발치 교정하셨었어요. 공간을 닫아드렸고, 처음에는 비교해 보겠습니다. 잇몸뼈, 처음에 이 상황, 나중에 이 상황, 전혀 차이가 없다 보실 수 있어요. 교정치료 자체가 잇몸뼈 파괴를 잘 일으키는 거 전혀 없고요. 돌출도도 돌출을 해결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돌출 해소가 돼서 본인은 엄청나게 만족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발치 교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분 교정도 이분은 군대 때 벌어진 게 생겼다고 그러셨고 이게 평생 스트레스라고 하셨었는데 나중 가면은 공간을 닫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나머지 송곳니 뒤에 공간 남는 거는 부분 교정의 한계 때문에 인지하셨던 분야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중년 교정하시는데 교정 세미나의 화두가 100세 시대 중장년층의 교정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있고 오해가 있었던 게 많죠. 나이가 먹으면 차라리 교정을 못할 것이다. 평균 연령의 증가로 인해서 건전한 치아를 오래 쓰시는 게 더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삐뚤삐뚤한 치아를 방치한다는 거는 잇몸뼈 파괴를 가속화시키는 상황이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결한다면 분명히 환자분들께 건강한 치아 및 건강한 치주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중년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50대, 60대 교정하기 늦었지 않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하지만 절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가까운 교정치과를 내원하셔서
상의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치아와 아름다운 미소를 향한 첫걸음, 아이디 마고 교정치과 노수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